네, 안녕하세요.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 교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닛 1 주제 제목 찾기 문제가 되겠고요. Practice 1, Practice 3 이렇게 두 개 지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10페이지 그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페이지 10페이지 1번 지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1번 지문의 flow 차트를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flow chart with keywords 라고 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flow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맨 첫 번째 칸에는 topic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각 단계별 이야기의 흐름이 키워드와 함께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플로우 차트를 한번 저랑 정리해 보시고요. 또 혼자서도 영어 지문을 보고 단계별로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연습해 보는 것이 무엇에 도움이 많이 되냐면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양한 변형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토픽이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이에요. 영어 지문을 먼저 읽어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waiting입니다. 기다린다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wait, 기다리다 라는 단어죠. 한번 쭉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체국에서 병원이나 슈퍼마켓에서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고요. 대부분은 멍하니 vacantly 응시하면서 기다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헛되이 기다리는 것, waiting idly 하는 것이 unpleasant 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waiting situation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도록 스스로를 습관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쓴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You should not be one of them 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어로 적어놨는데요. 네, 주제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미리 플랜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책이나 퍼즐, 공책 같은 것을 챙겨가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기다리는 것, 그런 것에 습관을 들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 1번 지문에서는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글을 쓴 필자가 waiting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잡으셨죠? 네,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뭐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토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자 의견과 동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글쎄요, 저는 필자의 의견에 조금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시간 동안이라도 멍 때리는 것, 요즘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네, 사람마다 입장은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냥 있는 그대로 지문을 읽기보다는 나는 이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저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나름의 의견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요. 화면에 파란색으로 제가 필기를 한 부분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구문이나 어법, 단어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빨간색 물결로 표시한 부분은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주제문으로 생각을 해도 될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이 내용을 살펴보실 때 방금 전에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지문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정리 좀 하셨잖아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서 지문을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Right now, there are countless people across this country who are waiting.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이 주격 관계 대명사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who are waiting. 주격 관계 대명사 who 확인되시죠? 선행사는 바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 전역에 있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의 대부분은 우체국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슈퍼마켓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우체국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슈퍼마켓에 가는 거는 뭐 이렇게 안 갈 수는 없죠. 네, 그곳에 당연히 가서 기다리게 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staring vacantly 부사가 앞에 있는 are staring 수식하고 있습니다. 멍하니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게 멍하니 응시하고 있을 것이다. 기다리는 동안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있다라는 거죠. Surely these folks know from experience that waiting idly isn't pleasant.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경험으로부터 알 거예요. 뭘 알까요? That waiting idly is unpleasant. 할 일 없이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대절은요, know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속사라고 정리를 해야 되고요. 접속사 대 뒤에는 주어, 동사,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보어의 완전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할 일 없이 기다리는 것이 유쾌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리고 매년 그들은 계속 뭐예요? 계속 그렇게 기다리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뒷부분에 나오는 전치사구는 해석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직역을 먼저 해보면 약간의 의도도 없이, 조금의 의도도 없이, 마음을 쓰고자 하는 조금의 의도도 없이, 다시 말하면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상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ve conditioned themselves to be satisfied with doing nothing while wait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하염없이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결정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도록? To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라는 뜻인데요. 스스로를 무엇에 만족하도록 결정 지어왔다라는 겁니까? 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그저 그냥 만족하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습관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살펴보셔야 되는 게 바로 목적어 자리에 제귀대명사가 쓰인 건데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투이하하도록 결정 지어왔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어와 목적어의 대상이 같을 경우에 목적어 자리에는 제귀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주어가 they이기 때문에 they의 제귀대명사인 themselves를 쓰는 것이 맞겠네요. 자, 이제 주제문 나옵니다. You should not be one of them.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굉장히 강하죠. should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강한데 should not 뭐뭐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멍 때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보다는 뭐 하래요? plan ahead. 미리 계획을 세우래요. For those inevitable times. 피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에 대비한 계획을 미리 세우래요. 언제? When you will be forced to wait.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자,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예를 들면 우체국에서 대기하는 시간,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 슈퍼마켓에서 줄에 서서 대기하는 시간. 이럴 때 계획을 세우래요. 자, 그렇게 있을 법한 기다리는 상황에 여러분이 처하게 되면 뭘 가져가래요? 책도 가져가고 퍼즐, 노트 이런 것들을 챙겨가래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군가가 인사치레로 뭐라고 말할 때, 아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래요? I wasn't waiting, I was in. 저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저 뭐뭐 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 글을 다 담을 수 있는 제목은 사실 이 주제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멍하니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고요. 대신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멍하니 버리는 시간에 뭐라도 하라는 거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Don't be a zombie. 좀비가 되지 마라. 다시 말하면 be active even while waiting. 기다리는 동안에조차 뭔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이라고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요.
중간에 여러분이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 중에 이 plan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써야 되는 이유는요. 이 instead 그 대신에 뭐뭐 해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시작되는 문장이에요. 명령문은 앞에 주어 you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바로 뒤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planning이 아니라 plan이라고 원형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glibly라고 하는 부사는 뒤에 있는 say라는 동사 수식하고 있다. 이 부사가 동사 수식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ractice 1. Right now, there are countless people across the country who are waiting. Most are in a post office, while others are in a doctor's office or a supermarket. And many of them probably are staring vacantly. Surely these folks know from experience that waiting idly is unpleasant. Yet day and day, year after year, they continue to enter into waiting situations without the slightest intention of engaging their minds. They've conditioned themselves to be satisfied with doing nothing while waiting. You should not be one of them. Instead, plan ahead for those inevitable times when you will be forced to wait. If you're going into a likely waiting situation, be sure to carry a book or puzzle or notebook with you. And when someone glibly says, "Sorry you had to wait," you can reply, "I wasn't waiting. I was ing." 네, 그럼 바로 practice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pic, 결과 중심 성과 평가에 대한 문제점, 결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의 문제점이 바로 topic이 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키워드를 가지고 플로우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한번 저랑 플로우 차트를 살펴보시면서 이 지문의 키워드를 잡아보시고 그래서 이 필자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evaluation of results. 자, evaluation 하는 건데요. 뭐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results에 대해서. 자, 이 결과에 대한 평가는 성과 평가보다 덜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less subjective. 덜 주관적. 평가가 주관적이면 안 되죠. 덜 주관적이다. 그러면 어떤 장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과 관리자가 모두 이 평가에 대해서 highly acceptable, 매우 수용적이에요. 그리고요, 조직의 목표, the organization's goal과도 잘 연관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만 읽었을 때 evaluation of results에 대해서 장점이 상당히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요. 하지만 이라고 하는 연결사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텍스트에서는 네 번째 줄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measuring results는 validity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직접적이죠.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 results, 결과가 성과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measuring results,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종 결과만 평가할 경우에 measure only final results. 오직 final results만 평가할 경우에 결과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성과의 중요 측면을 놓치게 된다라고 해서 두 번째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개개인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성과에만 performance that are measured. 평가가 이루어지는 performance,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중요한 기술이나 행동 무시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세 번째 문제점이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점과 관련돼서 사례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조직의 생산성을 평가하며 고객 서비스에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이 제시된 부분을 보시면 finally로 시작을 합니다. Finally, focusing strictly on results. 결과에만 철저하게 집중하는 것. 그것은 개선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문제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키워드가 뭔가요?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 네, 바로 evaluation of results, measuring results, 결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의 소재는 결과에 대한 평가가 소재가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필자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문을 아우르는 제목은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갖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2페이지 Practice 3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플로우 차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반복되는 키워드, 바로 Evaluation of Results, Measuring Results, Results Oriented Performance Measurement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결과에 대한 평가. 빨간색으로 제가 형광펜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글에서는 그러나 라는 연결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사실 첫 번째 줄부터 화면상의 세 번째 줄까지는 결과 중심 평가에 대한 장점이 언급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결과 중심 평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however부터 끝까지 드러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플로우 차트에서 이미 한번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은 짚고 중간중간 어법을 살펴보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In general, evaluation of results can be less subjective than other kinds of performance measurement. 네, 아까 플로우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에 대한 평가의 장점은 다른 종류의 성과 중심의 평가보다 덜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subjective, 주관적인이라는 단어인데요. less than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뭐보다 덜 주관적인이죠. 평가가 주관적이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할 텐데요. 따라서 덜 주관적인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measuring results, 결과에 대한 평가가 highly acceptable, 매우 허용적입니다. 누구에게요? 직원과 관리자들에게 똑같이 매우 허용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문장은요, 전형적인 오형식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make라고 하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를 보호하게 만들어주다, 뭐뭐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목적어 자리에 measuring results 나왔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highly acceptable 등장했는데요. 이 highly는 높게란 뜻이 아니라 매우란 뜻입니다. 그래서 highly acceptable, 매우 허용적인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alike는 여기서 부사로 똑같이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1학기 때 alike, like, likely 이 단어들의 차이를 정리해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네, 숙제입니다. likely, alike, like 세 개의 단어의 용법의 기능의 차이를 정리해서 수업 시간에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ults Oriented Performance Measurement, also relatively easy to link to the organization's goal. 네, 플로우 차트에서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결과 중심의 그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또한 장점이 뭐예요? 상대적으로 연결하기가 쉽죠. 무엇과? 네, 조직의 목표와. 이것만 봤을 때는 장점이 참 많아 보이지만 역전이 일어난다고 했죠. 역접이 일어난다고 했죠. 하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뒤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플로우 차트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번째 문제점이 언급되는구나를 알려주는 시그널 힌트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또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만약 그 조직이 오직 최종적인 결과만을 평가하려 한다면 아마 실패할 겁니다. 뭐 하는데 실패할까요? 측정하는데 실패하겠죠. 뭐를? Significant aspects of performance. 그 성과의 중요한 부분.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ose results. 그런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성과의 중요한 측면을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선행사가 significant aspects of performance가 되겠고요. 주격관계 대명사 바로 뒤에는 동사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이 동사가 이렇게 복수동사가 나온 이유는 선행사가 복수명사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significant aspects라고 하는 복수명사 보이시죠?
그래서 are 이렇게 소일치를 시켜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be related to 그러면 뭐뭐와 연관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If individuals focus only on aspects of performance that are measured,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과의 측면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그 개개인들은 무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중요한 기술, 행동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대은 주격관계 대명사로서 선행사가 aspects of performance 네, 선행사 복수니까 주격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도 복수형으로 are 이렇게 수일치를 시켜줬습니다. 자, 중요한 기술이나 행동을 무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한 조직이 생산성에 대한 평가만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대요. 충분히 무엇에? 네, 고객의 서비스와 관련된 측면에 이런 것들 이제 문제점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점입니다. Finally. 자, 마지막으로 결과에만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집중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네요. 단수 취급하니까 동사도 단수 동사 do가 아닌 does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너무 철저하게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은 뭐를 제공해 줄 수 없대요. 네, 바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뭐에 대한? How to improve.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침은 제공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야구 선수 이야기가 마지막 문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 세 번째 지문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쭉 본문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In general, evaluation of results can be less subjective than other kinds of performance measurement. This makes measuring results highly acceptable to employees and managers alike. Results-oriented performance measurement is also relatively easy to link to the organization's goals. However, measuring results has problems with validity because results may be affected by circumstances beyond each employee's performance. Also, if the organization measures only final results, it may fail to measure significant aspects of performance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ose results. If individuals focus only on aspects of performance that are measured, they may neglect significant skills or behaviors. For example, if the organization measures only productivity, employees may not be concerned enough with customer service. Finally, focusing strictly on results does not provide guidance on how to improve. If baseball players are in a hitting slump, simply telling them that their batting average is 190 may not improve their hitting.